자, 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다. 요 내용이었고요. 자, 논설문 설득하는 글이라고 있어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문화 상대주의 논쟁에서 자, 인간의 합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자, 전제 조건은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자, 여기에서 결국 인간의 합리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이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인가 질문을 던졌고요. 더 나가서 그렇다면 합리성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느냐 다시 한번 질문 던졌고, 아니면 합리성의 기준이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결론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 결국 다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죠? 자, 결론부터 말하면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이고, 자, 그럼 문화적으로 정의된다는 것은 그 밑에 노란색 돼 있죠? 자, 사회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 환경은 아주 달라요. 자,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지만 그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와 욕망도 마찬가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대요. 자, 그들도 우리만큼 합리적이다. 바로 작품의 제목이네요. 자, 본론으로 갑니다. 자, 먼저 인류학자인 스피로의 말을 인용해놨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증권 투자보다도, 자, 이 사람들은 증권 투자 안 좋아하는데 오히려 종교적인 지출, 자, 이것이 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답니다. 자, 그 이유는, 자, 북부 미얀마 사람들의 가난한 농부들은, 자, 서구인이 봤을 때는 너무 불필요하게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대개 종교적인 의례나 의식 행사 이런 거나 또는 승려들을 위한 만찬, 정교한 탑을 쌓는 일 등 이런 곳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또는 그다음에 재물을 투자한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 행위가 어리석거나 자,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답니다. 왜? 그들에게는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불교 문화라는 자, 맥락에서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결국 그 나라의 문화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합리성의 여부를 판단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들에게 자, 여기서 부라는 것은 자, 어떤 언제 살할지 모르는 불안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을 저축해서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재산을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경제적 관념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이것은 언제든지 내가 소유한 것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이 사람들의 소유 관념, 경제 관념입니다. 네, 근데요. 예? 부가 재산 아니에요? 부. 맞아요. 부자. 근데 제- 부를 언제 살지 모르는 건데. 자기가 지금 부자야.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부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이가 훅 망해버렸어. 그래서 사업이나 이게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외려 현실에서 이것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 하루살이 내일을 안 봐요. 아, 내가 오늘을 충실하는 이런 삶을 많이 살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 두 번째입니다. 또한 그들은 일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환생과 업보와 자비를 통해 공덕을 쌓는 불교의 신념을 실천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바로 불교적인 신념. 환생이 뭐죠? 내세에 다시 태어나는 것, 다음 세상에. 업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인연이나 이것에 의해서 자, 지금 전생에 있던 업보가 다음 세상까지 연결된다고 봅니다. 또 자비라는 게 뭐예요? 자비, 멀시.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랑자자의 사랑비자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너그러운 것. 자, 이렇게 함으로써 공덕을 쌓으면 다음 세상에 더 좋게 환생할 수가 있겠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민수는 옛날에 전생이 뭐였을까?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거 보니까 많은 공덕을 쌓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인간이 된 거예요. 지금. 자, 이러한 신념 때문에 그들이 승려를 위한 만찬이나 승려가 뭔데? 자, 스님이나 또는 종교적 의례 또 탑사는 일 등의 돈을 지출하는 것은 현세에서 자, 지금의 세상에서 다른 일과 좋은 인연을 맺고 자, 위세
위엄과 권위, 이걸 위세라고 하죠. 존경을 얻으며 내세에서 그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네요. 자, 이것은 자,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다음에 내세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부분에는 이번에 이제 친족 중심 사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에선 의대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간 친족 중심 이런 거 많이 있죠. 대가족 제도나 이런 것들 많이 좀 옛날보다 변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척 첨수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잘해줘. 가가지고 이제 결혼식 같은 데 참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뭐 부조금 같은 거 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자, 이때 많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들에서 치르는 이 결혼식 비용은, 자, 결혼식 비용은 그들의 어떤 생활 수준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나 이슬람 국가들의 그 혼례를 보면 이들은 일주일 내내 음식을 풍족하게 차려 잔치를 벌이고 춤추는데 많은 의례적 비용을 지출합니다. 자, 그리고 자, 피지의 원주민들도 그러네요. 자, 혼례를 치를 때 소 5마리에 돼지 3마리, 닭 30마리, 자, 그 다음에 여기 전통 음료인 양고 수십 킬로 그램, 그 다음에 의뢰용 혼수품, 생활용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잔치를 벌입니다. 어유, 우리 경민이처럼 부자면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거 뭐 부인 여러 명 얻을 수 있겠네요. 여기 일처 다 부자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일부 다 처자인지는. 자,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어떻게 혼례 비용으로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제공을 해야지만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과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러한 소비는 합리적인 행위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에 대해 인류학자들은 이들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세를, 아까 위세가 뭐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권위 내지 위엄, 그 다음에 위세, 권세 이렇게 봐도 되고요. 자, 이것을 그냥 어떻게 위엄 내지는 위세 이렇게 이걸 보기도 합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소비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자,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위 경쟁이나 과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그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들만의 문화에서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합리적인 거네요. 이처럼 자, 어떠한 관습을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자, 대개 자신이 속한 문화의 자, 합리성 관념을 기준으로 해서 자, 결국 다른 문화와 관습을 바라보는 데에서 비롯한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죠? 자신이 속한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거니까. 자, 여기다 정리해 놓으세요. 이걸 자문화, 그렇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자, 문화 상대주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이러한 관행들은 어떤 거? 생활 수준에 비해 많은 의례 비용을 지불한 이런 관행들은 자, 의례적 소비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현대인의 소비 행태와 다르지 않다? 자, 여기서 현대인들의 이런 소비 행태나 이 사람들이나 결국 별반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에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다른 나라의 문화권의 관행도 자, 환경에 교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보완해낸 현명한 행동, 다른 말로 합리적인 행동임을 깨닫는 경우도 많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중요한 단어는 바로 뭐예요? 바로 이 환경이죠, 환경. 자, 이 환경에 따라서 결국 다르게 거기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답니다. 자, 먼저 마빈 해리스는 인도인들은 소를 숭배하죠. 그리고 이슬람 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데에서 비롯된 이런 종교적 음식 금기를 자, 환경적 합리성으로 해석합니다. 자, 금기가 뭐죠? 그렇지, 금하거나 꺼리는 것. 이걸 금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합리성의 차원에서 접근을 하네요. 자, 피상적, 겉으로 볼 때, 자, 종교적인 금기로만 이해될 수 있는 이 암소 숭배와 음식 금기 이면에는, 그 속 안에는, 내면에는, 효과적으로 소를 이용하려는 지혜가 깔려 있대요. 자, 이것도 환경적 합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빈 해리스는, 자, 인도인이 소를 먹지 않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어디에 써 있어요? 목욕자하고 가족. 자, 먼저 인도에서는 쟁기를 끌 수 있으니까 저기까지 노동력을 제공하죠. 그 다음에 연료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자, 또는 비료, 우유, 가죽 등도 제공을 해주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도의 소가 경작지와 식량을 두고 만약에 인간과 경쟁을 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인도의 암소들은 자, 생태계에서 인간과 경쟁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이 남긴 쓰레기와 찌꺼기를 남김없이 치워주고 우유를 생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 소들은 식량을 두고 인간과 경쟁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 하지 않는 경우죠, 지금. 자, 다시 가봅시다. 자, 소는 지금 잡식성이긴 하지만 주로 뭘 먹어요? 풀, 채식이죠? 근데 인간은 지금 풀보다는 고기를 먹는 육식 위주의 지금 식습관이 더 많이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음식을 놓고 나서 만약에 같이 경쟁이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척박한 땅에서 결국 식량을 가지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요. 근데 다행히 지금 여기 인도의 소는 그것과 식량을 갖고 경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키울 가능성, 있는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자, 여기서 암소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소고기를 먹지 않는 금기에도 바로 이 환경적 뭐가 있다? 자,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상대주의를 이해하는데,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와 상징 체계가 또 문화마다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대요. 자, 먼저 이슬람 교도의 경우, 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이 사람들은 되게 극단적이에요. 이 세상엔 돼지고기 먹는 짐승 같은 야만인들과,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신실한 인간들이 있다.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신성하다. 믿을 신자. 믿음 있는. 뭐에 대한? 자기의 종교에 대한, 이슬람 교에 대한 그렇지, 신앙. 신뢰 있고 성실한 그런 교도들이 있답니다. 자, 결국, 여기를 뭐 중심으로 보는 거야? 이슬람 여기 부분은? 돼지고기 금기한. 결국 이것도 자문화 중심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결국 이슬람 교도 입장에선 돼지고기 먹는 사람은 야만인이야. 우리는 신실해. 그렇지 않고 돼지고기 안 먹어. 그런 사람은 어떤 그 종교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야. 자, 이건 좀 잘못된 판단이죠. 이것도 자문화 중심주의야. 자,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마빈 해리스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 나름대로 이것도 뭘로 봐야 돼? 환경적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세계를 야만과 문명, 이교도와 그다음 이슬람 교도로 구분하는데 이를 판정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돼지고기 금기를 지키느냐 여부입니다. 지금. 자, 밑에 자, 이슬람 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것도 단순히 자, 종교적 금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자, 하나 더 현모충증. 자, 이것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하나 환절병을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동에서는 자, 이런 지방에서 매우 위험한 음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어서 현모충증이나 아니면 탄저병에 걸리느니 차라리 돼지고기 안 먹고 안 걸리는 게 낫겠죠. 자, 또 한 가지. 또 돼지 사육은 중동 지방의 어떤 자연 생태가 문화 공동체를 깨뜨릴 위험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유목 생활을 하거나 반정착 농경을 하는 아랍인들에게 돼지는 바로 이런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뭐하기 때문에 돼지를 끌고는 이동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저기 식량에는 어떨까요? 소하고 달라가지고 돼지는 채식을 안 해요. 얘들은 지금 육식 위주입니다. 얘들도. 그럼 인간과 결국 뭐가 돼? 자, 지금 식량을 가지고 경쟁하는 대상자가 되버립니다. 가뜩이나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 이걸 얘들한테 먹이까지 줘가면서 키울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자, 그래서 얘들은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돼지를 끌고는 어디로든 이용할 수 없고,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 종교적 금기에는 자, 생태학적 전략과 합리성도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거 환경적인 전략, 합리주의 이게 깔려 있네요. 자, 반면에 자, 중국 같은 나라는 좀 달라요. 중국은 이 돼지 같은 걸 되게 뭐라고 그러죠? 신봉이라기보다는 돼지고기를 되게 즐겨 먹는 나라죠. 여기서 먹는 돼지고기가 엄청날 거야. 1인당 돼지고기 해도 한 1년에 한 몇 마리씩 먹을 거예요. 한 사람당. 자, 그리고 이 돼지와 관련된 것들 있죠? 저금통 이런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거를 되게 복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중국과 대다수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돼지는 매우 특별하고 좋은 동물입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대부분 돼지를 방목해서 기르는데 집안이나 부엌 돼지가 들어오는 것이 보통이고 애완동물 이상으로 인간과 가깝게 친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에 침대에 돼지가 옆에 같이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 정도로 이제 친근한 애완동물처럼 키웁니다. 자, 또한 돼지를 조상신에게 바치는 귀한 의뢰용 동물로 숭배까지 합니다. 자, 결국 보통 같은 경우는 어떤 소나 이런 것들, 양 같은 걸 많이 바치잖아요. 제사에. 근데 이 돼지고기 이런 것들 되게 이제 조상을 숭배하기 바치는 예물 정도, 제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는 라파포트라는 인류학자는 뉴기니 고산지대에 사는 챔바가 마링족의 그 카이코 측 돼지 축제를 연구를 했는데 이 축제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거의 1년 동안 계속됩니다. 자, 돼지의 수가 늘어나면 돼지가 밭을 훼손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유가 뭐야? 싸움과 같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부족 사람들은 축제를 열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감지합니다. 자, 그리고 카이코 축제를 열고요. 자, 이 시기에 기르고 있던 돼지 대부분을 다 잡아 식량으로 활용합니다. 매일 돼지고기만 먹어야겠네요. 자,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두세 달 이내에 다른 부족과 전쟁을 벌여 남아있는 돼지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자, 거기에서 또 전쟁까지 일으키네요. 이 돼지 때문에. 또 조상신에게 올리는 제사에도 이 돼지를 또 활용합니다. 자, 그 후에 남아있는 돼지를 다시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돼지 축제는 마링족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활동에 적당한 인구수와 가축수와 그 분배, 더 나아가서 부족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바로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이 담겨져 있네요. 자, 결론입니다. 이처럼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숭배하는 사람들도 각각 자, 생태학적으로 합리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자, 돼지 숭배나 그 다음에 혐오를 단순히 종교적 금기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자, 각 문화는 저마다 뭐가 있어요? 합리성을 지니고 있고 서로 다른 합리성이야말로 각 문화가 지니고 있는 오랜 지혜이고 특수한 환경 조건에서 적응하면서 축적한 귀한 지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자문화 중심주의로 보지 말고 문화 상대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넘길게요. 자, 먼저 여러 사회의 특성과 담긴 사회적 신념이네요. 자, 북부 미얀마는 아까 불교적 신념을 실천하는 걸 중시한다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자, 승려들을 위한 어떤 만찬에 활용하거나 또는 어떤 종교적 의례나 탑 쌓는 일 등에 소비하는 것. 자,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방글라데시나 인도는 자, 친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인도나 여기서 뭐하냐? 인도 이 방글라데시에서는 의례 비용이 많은 돈을 지출하고요. 또 지위 경쟁이나 그 다음에 과시를 위해서 친족 집단의 공동체 의무를 다하는 것. 자, 그래서 막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자, 이번에 자, 음식 금기인데요. 자, 인도인은 소를 먹지 않아요. 자, 왜? 소가 결국 누구에게 유리한 거니까 인간에게 결국 뭘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비해서 자, 이슬람교도 같은 경우 돼지고기를 혐오해서 먹지 않는데 자, 그 이유는 자, 결국 돼지는 결국 뭐야? 자, 여기서 유목 생활이 불편한 동물이 똔더러 선모충증이나 아니면 탄저병 같은 병을 옮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식량을 가지고도 어떻게 서로 대립하는, 경쟁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자, 3번 결국 각 사회 문화권마다 상이한 문화가 발생하는 까닭을 합리성과 연결시키라고 했어요. 자, 맨 마지막에 있네요. 환경 조건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사회 문화권마다 상이한 문화가 발생하는 것이고
합리성이 문화적으로 정의돼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문화적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합리성을 판단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됐나요? 예. 자, 그다음 이번에 보시면 자 여학생하고 남학생이 이 챈바가 마링족의 이 카이코 축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지금 입장을 지금 정했는데 자 여학생은 어떤 입장? 적절하다. 자 이것은 자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을 사용해서 매우 영리하게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자 남학생은요. 그건 안 된다. 모든 생명의 존재를 받아야. 자, 그렇지. 자,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자, 사람의 편의를 위해 돼지를 희생하는 건 과연 옳은가? 자, 이렇게 의문을 던졌습니다. 자, 아랫부분 정리되어 있죠? 자, 여학생은, 자, 여기서 이 마링족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해서 생태학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남학생들은 이 카이코 축제가 모든 생명을 존엄하다는 관점에서 자, 이것을 지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네요. 자, 거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이제 친구들과 나누는 장면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한 장 넘길게요. 자, 3번입니다. 자, 한글 창제라는 역사적 사건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지금 파악하는 부분인데요. 자, 가에서는요. 한글 창제라는 것은 민족적 자주정신의 발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고유 문자를 만들어서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 자, 이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는 것을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밑에 민족적 주정신의 뜻. 탈한 문화. 사람 문화. 이렇게 보였나요? 자, 이걸 탈한 문화라고 표현했네요. 자, 그래서 문화적으로 독립해야겠다는 자주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거란이나 그 다음에 누구도 여진족도 마찬가지 자기만의 문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이 몽골족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한글을 창제한 것도 결국 우리만의 고유 문자를 만든 것은 이건 자주적인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세종의 한글 창제를 지금 뭐로 보고 있냐. 자, 왕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왜요? 자, 이것은 바로 밑에 보시면 새로 창제된 한글은 운서를 번역하거나 또는 한자로 쓰인 불경이나 유교 경전을 풀어 쓰는 등 바로 철저하게 중세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활용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조 체제나 이거 있죠? 이걸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여기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각각 창제된 배경입니다. 가에서는 결국 우리만의 고유 문자를 만들므로써 탈한 문화를 자 어떻게 한 문화에서 벗어나는 이것을 시도한 그리고 이건 민족적 자주정신이다 이렇게 봤고요. 자 나에서는요 결국 이것은 중세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왕실의 필요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만약에 한글 창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 사회문화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자, 한류와 같은 이런 독자적 문화는 형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또 한자를 계속 사용하거나 영어가 한자 역할을 대신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자 이상 마칩니다.